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기생충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한국의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CNN 브라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한류 기사를 과장하지 않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류가 뜨겁기도 하지만 한류 기사 자체가 클릭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사는 남미 브라질 CNN의 한류 기사입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영화 K-POP 그룹 드라마는 한때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잉태한 이른바 한국 문화인 한류의 가장 강력한 예일 뿐입니다. 그들은 팬데믹 현상처럼 보이지만 봉준호의 2020년 최고의 영화 오스카 기생충, 넷플릭스의 바이러스성 현상 오징어 게임 시리즈, 그리고 팝 사태라는 BTS는 세계 팝의 중심에 한국을 휩쓸고 문화적 격변의 일부 문화일 뿐입니다. 세계의 정치적 자극이 미국을 떠나 동쪽으로 향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언어로 떠오른 것은 중국의 전통 문화나 일본에서 생산된 팝의 열풍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부상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이 새로운 순간을 지칭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한류라고 할 수 있는 문화현상 한류는 지난 세기에 10년 동안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이러한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류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했고 다른 25개 용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찬, 동치미, 갈비, 김밥, 삼겹살과 같은 단어는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요리의 요리 또는 재료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스킨십, 트로트, 오빠, 먹방과 같은 용어 및 PC방은 이 주방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도약은 매우 최신의 현상으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1950년대 한국전쟁이 종식되면서 금세기의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 중 하나로 부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주로 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함께 이른바 아시아의 4대 강국 중 하나인 1990년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개발도상국으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 국가 이미지였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가 이들 국가를 강타했지만 한국 정부는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에 베팅하는 대가족 기업인 재벌이라는 기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지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삼성, 현대, LG, SK와 같은 브랜드가 현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일본, 홍콩,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대만, 베트남으로 뻗어갔습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을 통치한 국가의 대통령이 된 농민의 아들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은 이 새로운 순간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치 생활을 여러 차례 하던 그는 1990년대 후반 한국의 국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을 생각한 선구자로 떠올랐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었고 김 대통령은 한국을 인터넷 연결 국가로 바꾸는데 베팅했습니다. 21세기 초 이 나라는 인구를 위한 정책조차 없었을 때 2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대규모 광대역 인터넷을 전체 인구에게 제공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것 외에도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한 검열도 금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의 조합으로 새로운 예술가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차례로 김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재벌들이 문화에 투자하는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의미는 미국 문화 브랜드가 어떻게 그들의 정치와 경제를 가지고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열었는지였습니다. 코카콜라에서 리바이스 청바지, 애플, 할리우드 영화, 말보로 담배,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다른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이 세계의 문화적 지배를 시작한 방법입니다. 먼저 이웃 아시아 국가에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지만 점차 서구에 도착한 것은 TV 시리즈입니다. 한국의 요리 및 화장품 산업도 이러한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 덕분에 스킨케어의 개념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궁극의 장벽을 허무는 것은 K-POP 음악이었습니다.
K라는 글자를 상징으로 하여 K-팝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을 지칭하게 되었고, 산업적 규모로 음악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점차적으로 생겨난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만들어내는 생산 모델로 진입하게 됩니다. 단순히 인기를 얻는 것을 넘어 분명히 이례적이었던 현상입니다. 금세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10년 사이에 부상한 4명의 아티스트인 빅뱅, 슈퍼주니어, 싸이 및 소녀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2억 장 이상의 레코드를 판매했습니다. 싸이는 특히 2013년 강남스타일의 그림 같은 비디오로 사이트의 첫 10억 뷰를 돌파한 최초의 유튜브 비디오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계속 성장할 것을 약속하는 한류 파도의 통합만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 이상 그룹 BTS를 세계에서 가장 큰 K-팝 밴드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경이적인 숫자를 가진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팝 그룹입니다. V,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으로 구성된 그룹은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에서 11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멤버 중 한 명인 B가 인스타그램 팬 1000만 명을 돌파했고, 빌보드 차트 미국 10위권 안에 5곡을 정상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아리아나 그란데와 드레이크와 같은 거대한 미국 팝 가수들과 동일시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영국 그룹 콜드플레이와 함께 싱글 마이 유니버스를 녹음했습니다. 2021년은 그들의 음악에서 영어를 받아들인 해였습니다. 예를 들어 히트곡 버터는 발매된 날 1100만 회나 조회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이들의 상승은 계속해서 현기증이 날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에서 온라인 쇼와 1년의 콘서트 공연을 마친 후 내년 3월 쇼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달 초 그룹이 발표한 것처럼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앨범에 대한 추측과 함께 전세계 투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을 대표하는 두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어로 말하는 스릴러 영화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16년에 발생한 실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HBO의 시리즈로 기생충의 서구 버전 시리즈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에 대한 미스터리를 만들고 카탈로그에 포함할 다른 제작물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히 2021년은 한국 침략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요즘 한류 기사는 미국, 영국, 독일, 남미까지 전 세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의 한류 기사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느낌입니다. 이유는 두 나라 언론들이 한류를 부러워하면서도 시기 질투가 많기 때문이죠. 이제 한류 소식은 예전 할리우드 연예계 소식이 실시간으로 세계에 전해지듯 한류 뉴스가 실시간으로 퍼지는 것 같아서 정말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